예, 저희 또 2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잠깐 나왔는데, 유튜브 하다는 이제 미주미 유튜브 하다니. 예, 3%에서 어디 갔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미주미 유튜브 하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부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니다. 네. 2주. 예. 오랜만이시니까 수염도 나셔가지고 오셨네. 약간. 네. 예. 남성미 뿜뿜입니다. 붉으면 남성미죠. 예,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예, 수염이 좀 났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 한번 들어갈까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예, 반도체. 준비를 했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어제는 좋았어요. 이게 좋았는데 최근에 부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IT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다가 뭐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투자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도체 섹터에서 핫한 테마가 있어요. 핫한 테마요. 네, 주가도 잘 되고 있고 어, 정말 대박인데 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예. 테마가 있어서 그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어제 사실 그 시장을 좀 보다가 예전에 이사님께서 시놉시스라는 네, 종목을 한번 한 3, 4개월 전쯤에 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예. 어제 우연찮게 제가 또 주가를 한번 보니까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잘 가고 있더라고요. 예. 돌파는 아닌가요? 아직?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죠. 예, 예. 예. 감명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예. 말씀 나온 김에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핫테마도 예. 한 3, 4개월 전에 말씀드린 거 어. 약간 재탕하러 나온 거긴 알겠습니다. 한데 예. 어쨌든 증명하는 자리.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은 뭐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화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최근에 약간 보시면은 반등을 했죠. 시장이 뭐 기술 성장률 중심으로 다 좀 올라서면서 반등을 했지만 올해 1월 초부터 쭉 보면은 계속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안 좋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 빨간색이 좀 전까지 봤던 필라델피아 지수고, 예. 여기 하늘색 온 세미컨덕터. 맞습니다. 예. 언세미컨덕터 어제 뭐 7%는 언세미컨덕터인데요. 언세미컨덕터는 아니, 저것도 저번에 웨이퍼 그거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그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박수님 촉이 좋아요. 예. 이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예, 보시면은 예, 이 언세미컨덕터도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뚫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좋았던 게 사실 이 회사 때문이었어요. 그래요. 예, 울프. 울프. 티커가 울프예요. 늑대. 늑대. 야성미 느껴지는 야생미인가? 야생미? 남자의 주식. 남자의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예. 어제 32% 올랐습니다. 와우. 32%요? 예, 야. 남자의 주식 맞네요. 와. 예,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굉장히 실적 내용이 좋아서 32% 올랐고 울프가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 크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크지 않은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이 회사 실적 서프 내면서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 검은색 차트 ACLS라고 하는 티커를 가진 이 회사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램 리서치, 리서치. 뭐 등등의 많이들 아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비교한 건데요. 예.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IT 수요가 안 좋아서 투자를 세게 못 해요.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아예 못 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기업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ACLS라고 티커를 가진 엑셀리스라고 하는 이 회사, 예. 이 회사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진 테마가 반도체 그 업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전력 반도체, 예,
더 특정 지어 보면은 SiC 전력 반도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랑 램리스는 안 좋은 상황이고. 예. 예.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예. 장비 기업들이 네, 예, 앞으로도 전망이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한동안 예. 수요가 안 좋아서 음. 한동안 좀 그러니까 산업의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반도체 그 중에서 SiC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그리고 특히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많으신 뭐 하물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SiC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지금도 뭐 핫한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 더더욱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SiC.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예. 약간 복습 차원에서 SiC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SiC.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예,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게 SiC 반도체의 웨이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좀 멋있죠? 일반 웨이퍼보다 차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랑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반투명한데요 일단. 예, 반투명한가요? 약간 멋있긴 한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막 웨이퍼 흔들었잖아요. 막 예. 미국의 칩 액트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웨이퍼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개별 칩을 만드는 건데요. 예. 다른 게 뭐냐면은 소재입니다. 소재. 예, 그래서 SiC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는 SI라고 하는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예. SiC 반도체는 SI를 가지고 SI 소재로 이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SiC라고 하는 화합물을 소재로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료가 바뀜으로써 이 반도체가 가지는 성질, 특성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훨씬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전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다. 전력적인 부분에서 열을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고 이런 예. 부분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다. 예. 우리가 이걸 3개월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는 아주 소형이었다가 이제 이거를 크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을 이제는 그렇죠. 예,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과도기 상황이고 예, 그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고 지금도 뭐 그런 과도기 있기도 한데 예. 이게 뭐가 지금 난리가 났냐면요. 지금도 막 공급 사이드에서는 막 이렇게 수요를 올리고 뭐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SiC 반도체라는 게 SiC 웨이퍼도 만들기도 어렵고 예. 사실 웨이퍼부터 만들기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막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공장의 생산 양도 막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과정. 근데 수요단 이 SiC 반도체가 필요한 이 고객들 수요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네. 이거 어떻게든 빨리 주세요. 라고 난리가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번 온세미컨덕터라든지 울프스피드 등의 주요 SiC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핫한 테마가 더더욱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요처들이 기존의 실리콘을 벗어나서 이 탄화 유소 쪽을 수요를 급격히 원하는 건 스펙의 업그레이드, 전력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열성이 키인가요? 그 둘 다인데요. 복합적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SiC 반도체를 필요로 한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뭐 GM, 포드, 한국의 현대기아차,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SiC 반도체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제조 기업들도 SiC 반도체를 굉장히
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등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ESS 장치 있잖아요. 에너지 스토리지 쪽. 이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에도 이 SiC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들어가네요. 예. 가장 핵심적인.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 제품들의 특징이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말씀 뭐 특징이요. 전기차. 예, 전기차. 전기차 그리고 뭐 ESS 장치라든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예. 등등의 뭐 전기 저장 열이 많이 열이 발생한다. 발생- 열이 많이 발생을 아, 하고요. 예.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전압 전력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예. 장치들인 거예요. 부하가 높은 거네요. 부하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PC 이런 것도 전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엄청 뜨거워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감내할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라든지 뭐 혹은 뭐 태양광 장치에서 쓰이는 태양광 인버터에 들어가는 이런 주요 장치들은 그 온도가 몇백 도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반도체들이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런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데 반도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예전에 우리가 주로 활용했던 SI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화면 한번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거 아시겠지만 네네. 오른쪽에 표 한번 봐주세요. 요 실리콘 SI라고 있는 게 이제 기존의 반도체인데 보시면은 이것만 보셔도 돼요. 최고 감내 온도가 175도입니다. 사실 175도가 넘어가면 반도체가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SiC 탄화규소 몇 도까지 600도. 600도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최대 전압 버틸 수 있는 전압이 어디까지 되느냐? 3000. 3000. 네. 어.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소재가 바뀌면은 반도체 특성 성능이 이렇게 전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차 기업 뭐 테슬라 등등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태양광 인프라를 하는 뭐 기업들 예.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전력을 많이 먹는 예.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앞으로는 SiC 반도체가 예. 메인이 돼야 될 수.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SiC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SI와의 어떤 제조 공정이나 네.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그 다른 어떤 완성체 차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이 비싸지 않- SiC가 훨씬 비싸고요. 너무너무 비싸서 네.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율이 만들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이것도 음.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SI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은 인곳이 반도체 인곳이라고 해서 반도체는 이런 도가니에 막 이상 용암 같은 거 이렇게 막 때려 부어가지고 막 용암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굳힌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슬라이싱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 이거를 착착착 이렇게 반도체 칩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예.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일반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초크랄스키 공정이라고 하는 초크랄스키.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용암 같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제 그 실리콘 소재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굳히는 거예요. 근데 SiC는 뭐가 문제냐면요, 액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상. 기체에 가까운 거네요. 기체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물은 액화가 됐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잘 정돈해가지고 이렇게 잘 굳힐 수 있는데 공기에 떠다니는 이런 기체를 이런 고체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SiC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지?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iC 특히 이 웨이퍼를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을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그러겠네요. 기업들 모두가 꽤나 오랜 시간
투자해서 예. 꽤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예. 이 기술을 완성을 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보니까 이 자료 준비해 주신 거 2010년대에 4인치 웨이퍼 했는데 8인치 웨이퍼 양산된 지 얼마 안 된 거 보면 그 사이 8인치 웨이퍼는 지금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제. 그 기술 혁신에 시간이 엄청 걸렸네요. 4인치에서 8인치까지 넘어오기까지가. 네, 4인치고 6인치가 지금 메인이고요. 이제 8인치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울프 스피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13년이 걸렸구나. 시작하고요. 저게 예. 인치가 클수록 더 많은 칩을 이제 새기니까 더 고성능을 고성능을 만들 수 쓰고. 있거든요. 근데 8인치가 지금 차량의 이제 메인인 거고, 네. 네, 이제 어. 차량용 양산 이제 초기화 단계에 맞습니다. 진입한 거네요. 예. 네. 울프 초기- 스피드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입니까? SiC 웨이퍼 웨이퍼 분야에서 분야에서 선두 가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울프 있습니다. 스피드. 아. 예. 2018년도부터 새로운 CEO가 와서 예. 우리는 전력 반도체 원래 울프스피드라는 회사가 크리라고 하는 LED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그 회사가 사실 뭐 한 5년 전부터 음. 뭐 LED는 무슨 LED야? 우리는 이제 전력 반도체, 특히 SiC 그리고 겐, 뭐 SiC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요. 예. 이런 화물 반도체 쪽에 약간 올인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한 5년간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울프가 어제 32% 올랐. 네, 그 32% 오른 회사인 거고요. 이게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약간 제가 그냥 경험은 아니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 어떠한 특성이 좀 있냐면요. 네.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 예.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하다는 장인 정신이 거죠.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막 그거를 막 지지고 볶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세월을 오랜 그런 세월을 보낸 기업들이 나중에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그렇죠.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사실 뭐 예전에도 게임을 많이 했지만 예. 사실 GPU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가 아주 메인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메인은 아니었고 항상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 뭐 초중반 뭐 후반까지도 뭐 인텔의 CPU가 중심이었고 인텔은 항상 CPU가 최고다. 뭐 GPU는 무슨 GPU예요? 게임에 쓰는 거지. CPU는 막 나사에서 쓰고 막 별의별 정말 최고의 반도체가 CPU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거만한 시절을 보낸 동안 예. 엔비디아는 GPU만 죽어라 막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뭐 GPU 그러니까 게임에서만 쓰이는 GPU 말고 다른 용도로 GPU를 확산을 시키면서 지금의 엔비디아까지 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애플의 실리콘, 뭐 애플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할 때 언급을 많이 하는 아몰딩스 이런 기업도 사실 1900년도 뭐 초반부터 그냥 전력을 덜 쓰는 CPU 반도체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왔던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그냥 전력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만 막 죽어라 막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몰딩스도 역시 인텔 같은 회사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어. 전력은 덜 쓰는 건 좋긴 한데 뭐 별거 없잖아 저 CPU 성능도 퍼포먼스도 좀 별로 안 좋고 근데 그런 회사가 2008년도부터 스마트폰 전력을 덜 써야 그렇죠. 되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망이 깎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 혼자 이걸 했기 때문에 예. 나 혼자 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돼주는 거네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진 반도체 기업이 잘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정인성 이사님의 약간 그 행간은 울프 스피드가 그런 느낌을 좀 준다. 뭐 엔비디아처럼 뭐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울프 스피드를 포함해서 일부 이 SiC를 잘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한동안에는 약간 좀 뭐 과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 온세미컨덕터 울프 스피드. 울프 스피드, 언세미컨덕터, ST 마이크로,
정도가 있고 투식스라고 하는 회사도 SiC를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네. 이 중에서 뭐 생산 능력이 제일 특히 웨이퍼보다 생산 능력이 제일 큰 회사는 울프스피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비싸요. 네. 비싼데 그리고 뭐 이 영역에 또 도전을 하는 진영이 우리나라의 SK 그룹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죠. 예. 그리고 일본의 뭐 롬 그리고 쇼와덴코 이런 회사들도 이 SiC 쪽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요는 굉장히 넘쳐나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막 전기차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에 SiC 반도체를 쓰느냐 예. 못 쓰느냐가 경쟁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예를 들어서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네네. 이런 거거든요. 요 위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게 전기차의 차량용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밑에 있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버터가 저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SI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인버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위에는 SiC 반도체로 똑같은 인버터를 만들었더니 저렇게 크기가 작아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에 굉장히 직격 탄환이겠죠. 직결되는 그런 부품이 이 SiC 반도체다. 그러면 기존에 예. SI를 만들던 반도체 회사가 SiC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그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환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SI 네. 웨이퍼를 하는 기업들이 예. 이게 공정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 다르기 예.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 내에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에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이. 예, 어쨌든 지금 이거를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예. 약간 소수의 기업들이 예.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 한동안 나온다라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뭐에서 장비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 이제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SI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SiC로 어떤 변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그쪽으로 만약에 돈이 옮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SI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은 근데 이거는 예.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요. 예. 반도체 산업의 그러니까 완전 그렇죠. 메인스트림은 예. 여전히 SI SI예요. 죠. 예. 그러니까 사실 SiC 반도체를 쓰는 이 영역은 어. 여전히 일부분이- 일부분이에요. 아. 근데 그 일부분이 예.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어. 거예요. 예. 강한 수요가 요 일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SiC를 써야 되는 반도체 시장이 예.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테마인 예.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추가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향후 뭐 이게 20년 될지 30년 될지 모르겠지만 SI가 궁극적으로 나중엔 결국엔 SiC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보시나요, 혹시? 전체적인 캐파로서. 그렇게까지는 예. 그렇게까지 지금 막 가려면은 한참이죠. 한참이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iC를 안 써도 되는 반도체도 많아요. 아. 예. 굳이 그렇게 막 전력이 네. 막 중요하지 않고 뭐 열 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뭐 굳이 SiC를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예. 그런데 그 뭐 전력이나 열 관리가 중요해지는 그런 디바이스들, 인프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화면 좀 띄워봐 주시면요. 네네.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 저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는요. 보시면은 뭐 지금이 그러니까 작년도 데이터긴 한데 보시면은 매년 2배씩이에요. 매년 2배씩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트렌드 포스는 이거는 웨이퍼 유닛 기준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장 제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뭐 요리라고 하는 데이터 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매년 34%씩 연간으로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성장할 거다. 이 SiC 시장이 매년 35%씩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예. 이런 산업이 또 없어요. 지금 IT에서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해지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비중이 오토모티브, 그러네요. 전기차,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태양광에 들어가는 뭐 인버터라든지 ESS 장치에 들어가는 SI 장치, 인더스트리얼
공장에서 전력이라든지 발열이 문제되는 장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그런 장비들 쓰고 있고 그런 데들이 SiC 반도체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기업이 좀 메인이냐라고 봤을 때 예, 아까 다 말씀드렸죠. 울프스피드. 이런 예. 저 SK 실트론이네요. 제가 못합니다. 저거는. 예. 이런 네. 기업들이 예. 주로 이제 주요 밸류 체인의 이제 선두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예. SiC 반도체 산업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언세미컨덕터가 SiC 사업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줬는데 뭐 주요 내용만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냥 제가 지금까지 20분 동안 떠들었던 내용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기차향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예. 그리고 SiC 매출이 이제 매년 2배씩 증가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3배로 올라갈 것 같다. 예. 3개월 전에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가 다녔거든요. 예. 이게 3배로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향후 3년간 우리가 40억 달러 정도의 SiC 제품을 공급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26억 달러 정도 공급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 근데 이 26억 달러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40억 달러 정도를 향후 3년간 공급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도 계속적으로 올릴 거고 내년에도 SiC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2배로 올릴 거고 24년에도 2배로 올릴 거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프스피드 어제 32% 오른 울프스피드와 같은 경우도 SiC 사업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해준 내용을 보면요. 일단 뭐 향후 3년 후의 가이던스긴 한데 원래는 뭐 3년 후에 우리가 SiC 관련된 매출이 한 21억 달러 낼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거의 30억 달러 가까이 우리가 가이던스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울프스피드가 지금 그 더함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6인치 팹을 돌리고 있고 공장을 돌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뉴욕 그 주의 모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8인치 신규 공장을 돌려요. 근데 그 8인치 신규 공장에서 그 8인치 신규 공장을 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고 그 네. 공장이 풀리 가동이 됐을 때 연간 여기서 한 2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공장 아직도 안 돌리고 있어요.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는데 야. 이번에 또 무슨 얘기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지도 않은 이 공장 말고 신규 공장 투자도 조만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했습니다. 네. 신규 공장 투자도 또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만큼 고객들의 주문이 물밀듯이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아까 원세미컨덕터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만큼 수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호황이네요. 엄청나네요. 이영률 같다. 예.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IT 수요가 막 둔화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뭐 컴퓨터 덜 사고 PC도 덜 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좀 호황을 보이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다라는 점. 예. 제가 한 번 더 그래도 좀 예.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뭐 SiC 기업, 반도체 기업, 한국의 SiC 관련주들, 일본의 SiC 관련주들 등등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에 뭐 저희 또 한번 바바리안 리서치 광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까?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뭐 야. 제가 준비한 내용들 예. 사실 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미 다 올라와 있는 내용.
이미 다 예. 미리 보셨던 분들, 네, 미리 다 보셨 있으셨겠죠. 저거 이용하신 분들. 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온 건데 뭐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보시면요. 네. 뭐 이런 뭐 SIC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핫한 태양광, 천연가스 LNG 그리고 뭐 다양한 IT 산업 그리고 소비재 트렌드 이런 예. 것들을 매일매일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아이디어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꼭 뭐 좀 구독을 해보시면은 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바바리안 프리미엄 컨텐츠 바바리안 프리미엄 컨텐츠. 컨텐츠. 네. 딱 그냥 검색어 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바로 바로 상단에 뜹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 가셔서 꼭 구독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SIC에 대해서 정말 깊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또 보여주셨는데 못 보신 분들 한번 다시 정주행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네.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뭐 단기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음. 네. 그냥 제가 그냥 약간 우려스러워서 그냥 첨언을 드리는 건데 주가가 울프스펜 32%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들 올랐는데 지금 또 시장 상황이 예. 좋지 않아요. 또 한 번은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뭐 핫한 테마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 의견을 드렸는데 네, 네. 그렇다고 뭐 투자하실 때 있어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자. 급한 템포로 막 이렇게 쫓아가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냥 천천히 이제 봐가면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중장기적인 좋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타이밍도 같이 봐가면서 투자를 예.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지르지 마라. 예, 이렇게 나눠서 사자. 예, 좋은 거지. 지르지 마라.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저 이사님과 탄화교소 시장 공부해봤고요. 지난번 공부를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역시나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주니까 그러니까요. 더 흥미롭게 진짜. 저는 너무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예. 그 그때- 바바리안에서 좋은 종목 소개 많이 해줬어요. 음. 셀시어스 요즘 되게 핫한데 지난번 소개해 주시고 굉장히 뜨겁고요. 어. 네, 지금 탄화교소 시장도 시노시스, 사실 셀시우스. 네, 그다음에 탄화교소 시장의 그러니까, 울프. 예. 아. 온세미컨덕터도. 그러니까 예. 좋은 종목 많이 나와요. 예. 네, 귀한 시간입니다. 예, 자 저희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보시고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에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